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통합사의 문성민 강사입니다. 제가 월 초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기말 시험 본 당일에도 한번 찍어서 학원 측에서 영상이랑 문자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요. 경기고 1학기 기말이 되게 어려웠죠. 제가 아이들한테 듣기로는 90점 이상인 친구가 3명이고 1컷이 정확하게 80점. 그래서 그냥 기말에 80점 이상 받은 친구가 1등급이 나왔던 게 통합사회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만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 좀 경기고 총원이 줄어서 14명이 1등급인데 33명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기말에는 한 명도 없었고 이제 제 수업 들었던 친구 그 아이가 뭐 전교 1등이기도 한데 통사도 단독으로 99점으로 전체 1등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이번에 1학기 때 아이들 받은 성적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20년에 제가 처음 경기고 통사 수업 시작해서 그때부터 항상 한 전체 1등급의 절반이나 약간 절반 넘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제 수업 들은 친구 아니면은 그냥 혼자 1등급 받은 친구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학기 중간고사랑 올해 범위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1학기 이 범위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경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절반 정도 마저 남았고, 그래서 국제무역 파트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올해 1학기 기말만큼 난이도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응용이나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편이고요. 금융자산, 뭐 주식이나 채권, 예금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개념 분류해야 되고 응용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좀 이번에 특히나 기말에 모의고사나 수능 형태의 좀 응용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고는 시험 시간이 35분이죠. 35분이라는 시간 안에 좀 문제 유형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풀 수 있는 훈련도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경제 파트가 좀 킬러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리는 사실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싫어합니다. 솔직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뭐 경기고 친구들 모든 남학교들 공통이지만 이과 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파트 응용이나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의 뭐 성적이 얼마나 높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도나 그래프 같은 것들 해석하면서 암기 배운 내용들 정리해야 되고요. 이번에 좀 경기고가 학교 선생님께서 B파트는 학습지를 많이 나눠주시진 않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필기하거나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한 거를 실제 시험에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반 뒷반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앞반에서 정리한 내용을 뒷반에서 안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고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긴 한데 A 파트는 학습지가 다르거든요. 앞반 뒷반이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긴 했는데 학습지가 다르기도 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필기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한다기보다는 2반에서는 했던 내용을 2반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고 수강생이 제일 많은 수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별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매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아이가 못 들은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돼 있어야 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교 관련된 내용이나 중심지휘로는 사실 통사에서는 안 다루는 내용이고 3학년들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리 파트는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고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도 빨리 나가시는 편이 아니라서 작년에도 6-2까지 시험 범위라고 얘기했다가 진도 못 나가서 6-1로 잘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거의 A 파트는 경제 위주로만 나가고 윤리는 그냥 첫 단원 정도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철학자 아저씨들 관련된 사상들 정리한 다음에 특히나 이 함정선지들 보기에서 아이들 말장난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얼마나 좀 실수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피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몇 개를 제가 실어봤는데요. 이게 좀 길어서 위아래로 잘렸네요. 요거는 국제무역 관련된 계산 문제고요. 사실 이 표 주고서 숫자 계산하게 하는 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교환 비율까지도 뭐 휘문이나 영동 같은 다른 학교에서도 다루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밑에가 약간 잘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고 계신 프린트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소비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웬만한 학교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실 작년에는 올해보다 좀 1년 내내 쉽게 낸 편이시기도 한데 그 와중에도 국제무역 파트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셨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념도 심화 개념 나오면서 문제풀이도 좀 더 타이트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국제무역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게임 규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기고가 시험 시간이 35분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나와 있는 규칙이나 조건들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이해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 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 기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다른 학교처럼 50분 주고서 풀어봐라 라고 했으면은 아마 1컷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도 하고 뭐 암기해야 되는 거 기억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리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도 암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도 암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닌데 종교 파트에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좀 안 다루는 내용들을 학습지로 따로 정리해 주시고서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내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자료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배점은 높지 않은데 최상위권 친구들 좀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선원 수령 문제에서. 요게 가 종교의 비중은 별로 아이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나가 되게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나가 이게 이슬람교인지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되게 좀 헷갈리게끔 선생님이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때 이런 형태의 자료는 따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을 잘 암기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번 기말처럼 변형된 형태의 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운 개념들 잘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거 1, 2점 감점되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님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아이들 문자 온 거 보내드렸었는데요. 80점 받아서 문 닫고 1등급 받았다고 한 친구 문자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문자 오기 직전에 79점이어서 2등급 나왔다고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고가 잘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등급 컷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사 윤정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매 시험 기간마다 말씀하시는 게 애들이 통사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기본 자질도 뛰어난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선생님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2학기 이 범위도 기말 범위보다는 중간 범위가 변별력 내기가 더 좋은 파트거든요. 그리고 1학기 때 선생님 문제 내신 거 보니까 경제 파트를 정말 어렵게 내시면 아이들 풀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경제 파트가 절반 남아있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좀 확실하게 변별력 내시고서 좀 기말은 어느 정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제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도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사도 이번에는 1학기 때 기말이 등급 결정했듯이 2학기 때는 반대로 중간고사가 킬러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나 지리가 메인이 돼서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첫 번째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모의고사 같은 문제, 선생님이 되게 신경 써서 내시는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암기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난 1학기 기말에도 물론 경제 파트 계산 문제나 응용 같은 게 되게 충격적으로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법 파트에서도 암기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못 풀게끔 서술형이나 이런 객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눠주신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 완전 싹 다 외웠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개념에 대해서도 아이들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암기 꼭 돼 있어야 되고요.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 확실하게 풀어보기 전까지는 막상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그거 맞닥뜨리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돼 있어야 되고 지리 파트에서는 지도나 그래프 같은 자료 해석 문제가 매 시험마다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해석 문제를 암기랑 같이 연동해서 풀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관련된 측면은 윤정우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그러니까 남겨서 수업 이 클리닉 하는 거는 저희밖에 없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화 클리닉도 아이들이 신청하면 그리고 저희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엄마가 얘기했다고 얘기 안 하고 아이를 그냥 따로 불러서 테스트 성적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하거든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먼저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드리기 때문에 좀 저희가 컨텐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남학생 친구들 좀 소홀하게 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챙겨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